오늘 낭독할 책은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세계사를 흔든 패전사 이야기입니다. 지은이 윤영봉.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그는 어릴 적 꿈이었던 영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 방송 PD에 입문했다. 원래부터 밀리터리 영화광이어서 액션과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그는 전쟁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에도 관심을 가졌다. 영상을 만드는 직업적인 특성에 개인적인 관심사를 결합하여 승리의 역사 뒤에 감춰진 패전사 이야기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패전사를 운영하고 있다. 네. 유튜브 패전사. 네, 저도 구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낭독할게요.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1900년대, 1949년까지의 역사, 세계의 역사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1950년부터 1999년까지의 역사, 세계사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1부에서요. DF 상륙작전 이 부분이었는데요.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DF 상륙작전, 캐나다군의 피로 쓰인 작전. 1944년에 실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전이다. 무려 육해공군 16만 명이 동원된 연합군의 상륙작전으로 목표는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의 노르망디였다. 6월 6일 새벽 먼저 대규모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날이 밝은 후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대규모 지상병력이 성공적으로 상륙하며 유럽 탈환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되었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인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1942년에 있었던 DF 상륙작전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오퍼레이션 주빌리. 1940년 7월부터 영국에서 독일 공군과 영국 공군과의 공중전이 벌어진다. 프랑스가 순식간에 항복하고 서유럽에서는 영국 홀로 남은 상황이었다. 히틀러는 섬나라인 영국을 공군력으로 굴복시키려 매일 영국을 폭격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선 영국 공군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본토를 지켰다. 결국 독일 공군의 실패로 영국 본토에 상륙하려던 히틀러의 바다사자 작전은 취소된다. 영국은 본토 항공전에서 승리하며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군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자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스탈린은 영국의 처칠에게 제발 서쪽에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해서 독일군에 대한 압박을 줄여달라고 애걸하고 있었다. 영국은 기습작전으로 독일 점령하에 프랑스 공격 계획을 세운다. 책임자는 영국의 루이스 마운트베튼 준장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외 증손자이며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다. 베튼경은 대규모 상륙작전을 구상 중이었는데 이번 기습작전을 통해 연합군의 상륙 능력도 확인하고 적의 방어태세도 점검한 후 퇴각할 생각이었다. 여러 상륙지역 후보 중에 선택된 곳은 프랑스의 디에프라는 항구 도시였다. 이곳은 영국군 전투기의 전투 반경 안쪽이라 공중지원도 가능했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 상륙작전을 펼치기에 지리적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이 상륙작전은 작전명 루터라 이름 지어졌고 치밀하게 사전훈련까지 실시했다. 악천후 등의 사정으로 작전이 폐기될 뻔했지만 집념의 마운트 베튼 준장은 절친한 처칠을 설득하여 주빌리 작전으로 이름만 바꾸어 작전을 다시 강행하였다. 주빌리 작전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해 전후방에서 맹활약을 펼치던 영국의 코만도 특수부대인 1000여 명을 포함하여 영국군 전차 58대와 영국 공군과 구축함, 상륙함 등의 해군 병력 그리고 캐나다 제2보병사단 5000여 명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이미 여러 곳에 있었다. 먼저 독일은 스파를 통해 상륙작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은 후 DF 해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해안가에 수많은 초소와 벙커를 설치하고 절벽 안에도 요새화된 방어포대가 재배했다.
디에프 근처의 독일 공군 또한 200여 대의 전투기와 100여 대의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전력이었다. 상륙작전은 대부분 엄폐물이 전혀 없는 해변에서 적의 공격을 몸으로 받으며 육지로 돌격하기 때문에 사상률이 높고 위험한 작전이었다. 그래서 상륙작전은 적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디에프 같은 경우는 이미 위치가 노출되어 시작하기도 전에 절반은 실패한 것이나 만착하지였다. 게다가 상륙부대의 주력인 캐나다 제2보병사단은 실전 경험이 별로 없는 부대이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의 실패한 다른 작전들이 그렇듯이 기본적인 정보 수집이 너무 부실했다. 사전에 상륙 지점에 대한 충분한 정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을 감행한 것이 큰 실수였다. 디에프의 안에는 넘기 힘든 절벽과 높은 방벽들이 많았고 모래사장 때문에 전차 등의 기갑 차량이 기동하기에도 최악이었다. 이런 수많은 불안 요소를 아는 채 작전은 시작되었다. 1942년 8월 19일 새벽 한포지연을 위한 8척의 구축함, 각종 소해함, 그리고 상륙정들이 포함된 237척의 연합군 함대가 디에프를 향해 출발했다. 연합군은 상륙지점을 6개의 구역으로 구분했다. 작전 계획은 이랬다. 먼저 영국군 코만도가 해안양 끝에 있는 옐로우 해안과 오렌지 해안에 상륙해 상륙군의 위협적인 해안포대를 제거한 후 주력인 캐나다군이 상륙하여 독일군 사령부와 시내를 점령, 확보한 다음 해변으로 돌아와서 퇴각하는 계획이었다. 물론 계획은 그랬다. 네, 오늘은 세계사를 흔든 패전사 이야기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윤영범.